이번 시간은 여기 보다시피 매출 채권과 대손, 매출 채권과 대손. 아까 우리 했던 게 매출 채권, 이번에 이제 하는 것이 대손.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단 이해 목적으로 제가 먼저 접근을 했다가 이제 주의할 점 정리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이렇게 4단계로 할 건데, 사실상 페이지는 얼마 안 돼요. 페이지는 이제 12페이지밖에 안 되고, 단어에 대한 정리가 일단 조금 필요합니다. 안 들어본 단어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렵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이해했죠? 받아야 할 권리. 대손은 뭐냐? 떼이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떼이는 경우가 많을까요? 많습니다. 이제 사업자들은 돈 떼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떼이는 일은 조금 극히 드물겠지만 소비자의 거래에서도 떼입니다. 소비자의 거래에 떼이고, 뭐 예를 들어서 가끔씩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 보면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죠. 무슨 영상이지? CCTV 영상. 어느 한 테이블에서 남녀 커플이 한 3명씩 밥 먹고 있다가 다 사라지는 거야. 이 사람 보신 분 있으세요? 이러면서 CCTV 올라와. 그런 경우가 이제 대손입니다, 대손. 근데 이제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대손이 더 많이 일어날 거겠죠.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에서 이제 사업자들은 대부분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A 회사한테 돈을 받아서 내가 이 돈을 B 사에게 줘야 돼. 뭐 이런 상황인데, 이 회사가 안 줘. 이 회사에서 또 가봤더니 이 회사도 똑같은 거야. 저기에서 받아서 주는 입장인데 저기서 돈을 안 준 거야. 이 한쪽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막혀버리니까 연쇄적으로 막 막히다가 중간에 이제 뭐 사라져 버린다든지 뻥 떠버리면 이제 돈을 못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되죠. 그래도 국내 거래는 찾아갈 수는 있잖아요. 이제 그 돈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야. 근데 서울에 있는 모 양반한테 받아야 돼. 이 차비 따지고 뭐 따지고 막 이따가 세월이 지나서 뭐 우연찮게 뭐 갈 수도 있겠지만 해외 거래는 더 심합니다. 국외 거래에서 그 나라가 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그렇죠? 돈 받으러. 이게 그 돈의 금액에 따라 들어가는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돈 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손의 의미는 일단 쉬운 말로 해석하면 떼이는 겁니다. 떼이는 거. 떼이는 것을 대손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대손에 관련된 개정 과목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손, 이제 대손까지 이해했고요. 상각이라는 용어보다는 요 용어에 좀 익숙해져 보세요. 대손 기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전달 내용은 대손 땡땡비 이렇게. 땡땡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대손 땡땡 뭐라고요? 좋아요. B로 끝났으니까 얘는 뭐겠어요? 비용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치킨에 할게, 치킨. 요즘에는 잘 안 그런데 치킨 10마리를 먹으면 1마리를 준대, 공짜로. 이런 거. 쿠폰이라고 해야 되나? 마일리지라고. 요즘 몇 마리 시켜야 1마리 줘요? 11마리? 우리 동네는 한 15마리가 20마리가 늘어났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1마리에 10,000원이라 가정할게요, 그냥. 1마리에 10,000원이면, 실제적으로는 1마리가 10,000원이 아닌 거죠. 1마리가 9,000원인 거예요. 실제적인 개념은. 그래서 9,000원에 1,000원을 비용인 척하고 마일리지 적립시키는 개념이죠. 그래서 9마리를 먹으면, 10마리를 먹으면 10개가 축적이 되고, 이해가시죠? 마지막 1마리는 그 축적된 돈으로 먹는 거죠. 실제적으로 올 때 이런 술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던데, 내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참 신하다 했는데 오래 가겠나 이런 생각. 어떤 거였냐면, 실제로 술값 계산하면 그 중에 10%를 돼지 저금통에 얹어놓고 은희씨면 은희씨 이름 적고 딱 적립을 시켜놨어요. 아예 보이게. 그러면 다음에 와서 이거 또 보는 거예요. 언젠가 깨 먹겠다 하면 깨 주는 건데, 손님이 많으면 어떡해.
너무 많은 대지 저금통이 생길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 숫자 없어졌더라고요, 나중에. 이걸 우리로 좀 주면 키핑해 놓는 느낌이죠. 이게 키핑입니다. 이게 키핑. 이게 키핑. 대전 충남금이 키핑. 얘가 뭐냐고요? 아까 마일리지 썼던 그 비용. 이해가죠?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대손 떼이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떼이는 데 들어간 비용이고, 얘는 떼이는 것 중에, 얘는 치킨값으로 치면 10,000원이고요. 10,000원이고, 얘는 그 중에 1,000원을 의미를 해요. 얘는 미리 비용 처리한 마일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얘를 마일리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야 이해하기 쉬워요. 대손 땡땡 뭐로 끝났죠? 금입니다. 금 이해하시죠? 아까 제가 대지 저금통이라고 했지만 금이라 생각해. 금. 거기에 적립을 시키는데 미리 뭐 한 거죠? 비용 처리는 했죠. 9,000원은 실제 닭고기 사 먹는 데 쓴 거고 1,000원은 실제적으로 여기 적립하는 데 쓴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좀 쉽게 접근이 됩니다. 그냥 회계 처리하는 방법과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이미 이제 우리 앞서서 배웠습니다.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얘를 매출채권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또 뭐 있죠? 요거 배웠죠. 미수금. 여기까지만 일단 배웠죠. 미수금.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받으러 어음이냐 미수금이냐 이 차이죠. 재고자산 중심에서 재고자산이면 매출채권 아니면,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채권이라 하면 대여금도 채권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할 권리라는 뜻이니까 채권은.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거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서현이라는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래. 3만 원만. 고등학생이 3만 원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친구가 빌려달라는데 빌려줬어. 그다음부터 소식이 없어. 친구에게 돈 빌려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친구인 민지에게 물어봤어요. 야, 니 그때 서현이 연락 받은 거 없어? 내 돈 3만 원 빌리고 소식이 없었어? 했더니 자기도 빌려줬대. 보니까 다 빌린 거야. 다 빌리고 사라졌어. 그래서 세월에서 잊혀졌어. 그때는 이제 약간 마음에 안심을 가졌지. 야, 내만 떼인 게 아니구나. 어디서 만났냐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에서 만났어요. 와, 소름 끼쳤어요. 그것도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걔는 나를 기억할까? 돈 빌린 거? 기억 못해요. 여러 명에게 빌렸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거야. 나는 기억을 해. 또 그 상황에 성인이 됐잖아. 성인이 된 애도 있고 막. 그 3만 원 갖고 말을 하기 좀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넘어가서 그냥 고속도로에서 헤어졌어. 그러면서 야, 뭐지? 뭐는 외나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야, 떼인 사람만 이제까지 지금도 기억하니까 지금 수업 시간에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걔는 멀리 갔지만 대여금 아시겠죠? 얘도 떼인다고 결론적으로 다 떼이는 것들이에요. 다 떼이는 것들에 대한 대손을 이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거를 대손이라고 합니다.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비용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라고 하면 왜 대손 처리하느냐로부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실제적인 사례가 있었던 건데 이제 어느 그분의 그 직종이 뭐였냐면 회사의 그 업종이 뭐였냐면 형광등을 갈아주는, 그러니까 이 형광등을 세팅해주는 조명회사죠. 조명회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광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북구청에서 이제 A라는 회사에게 조명을 의뢰를 한 거죠. 아니, 공사를 의뢰를 했죠. 그 중에 조명을 우리 연수생이 받은 거야. 연수생이 그 북구청에 가서 모든 조명을 자기가 다 해준 거지. 이해가죠? 싹 다 하고 돈을 못 받은 거야. 여기까지야. 그래서 북구청에 가서 이야기한 거지. 돈 못 받았다 하니까 그 북구청은 이미 여기에 돈 준 거지. 이해가죠? 돈을 받고 사라진 거지. 그분이 한번 그게 떼이면 잠을 못 잡니다. 그 돈만 해도 3천만 원인가? 이거 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A 회사와 나는 돈을 못 받더라도 거래 명세서를 주고 뭐 세금계산서를 청구한단 말이야. 세금계산 청구해야 또 광급에서 돈을 주겠죠, 맞죠? 뭐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이게 세금계산 다 끊었으니까 3,300만 원에 이 300만 원이 또 부가세로 나가요. 이해가요?
돈도 못 받았는데 300만 원이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럼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또 뭐가 발생된 거죠? 소득이 또 발생됐죠. 그래서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또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3,300만 원 띈 거에 대해서 피해가 이것저것이 아니야. 300은 또 부가세 내야 되고, 만약에 소득세가 10%라 가정하면 또 300은 소득세를 내야 되는 600만 원의 돈이 더 비용이 또 발생되는 거라. 이거를 막는 방법이 얘입니다. 이거를 막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왜 막냐면 우리가 세금 내는 소득세는요, 여기 기준이겠어요? 여기 기준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이 1억이야. 비용이 1,000이야. 그러면 9,000이 이익이야. 그럼 세금은 어디서, 소득세는 어디서 낸다? 여기서 냅니다. 여기서. 그럼 여기서 낸다는 말은 수익이 1억이고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이야. 라고 하면 이익이 0이죠. 그럼 세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얘를 늘리는 거죠. 수익을 취소할 수는 없고 비용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비용 처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비용 처리를 하면 그만큼 이익이 떨어지니까 소득세를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여기서 내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소득세입니다. 나중에 세무이급 파트 가면 배우는데 지금 얘 처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대손 처리한다고 하고, 대손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위한 세금 절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손 처리. 근데 아까 제가 부가세도 내야 된다 했잖아요. 그 부가세도 돌려받는 방법은 대손 세액 처리라고 합니다. 용어가 달라요. 대손 처리와 대손 세액 처리의 용어는 달라요. 대손은 3천만 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고, 대손 세액은 부가세를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얘하고 얘는 대손 처리와 대손 세액 처리가 되는데, 얘는 대손 처리는 되지만 대손 세액 처리는 안 돼요. 왜 안 되지? 대여금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데는, 즉 대손 세액 처리는 부가세 돌려주세요 이야기고, 대손 처리는 소득세 세금을 안 내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개념으로 본다면. 현재 우리는 대손 처리예요. 그래서 대손 처리는 회계 2급에서 배우고, 대손 세액 처리는 세무 2급 가서 배워요. 갭이 좀 길어지죠, 맞죠? 이 부분이 쉬운 파트는 아니에요. 대손 상각비와 대손 충당금. 일단 여기부터 먼저 좀 접근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채권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처리하는 대손과 여기서 처리하는 대손의 용어가 좀 다릅니다. 용어가 다른데 그게 지금 이 파트예요.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에서는 대손 상각비를 쓰고, 기타 채권, 즉 미수금이나 대여금에서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씁니다. 몇 번째? 900번대를 씁니다. 이 부분이 용어가 다른 거죠. 여기는 똑같고요. 이 부분이 다른 거죠. 시험 치러 가면 문제에서 우리가 대부분 보는 문제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이에요. 그러니까 대손 상각비라고 많이 공부를 하다가 시험 치러 딱 갔는데 미수금에 대해서 대손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답인데도 불구하고 잘 틀려요. 그래서 시험은 얘가 잘 나오는데 분명 얘가 나오면 잘 틀릴 것이다. 어려운 게 아니라 기타의만 붙이면 돼요. 기타의만 붙이면 답이 됩니다. 여기 잠깐 그냥 보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에 제가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접근하는 이 방식이 나중에 여러분들 이론 문제를 한 2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에요.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가 안 배웠고 나중에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연습하면 되니까 얘를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봐야 할 부분 여기거든요. 여기를 봐야 되는데 제가 얘를 일반 전표로 이렇게 열게요. 이렇게 열고 얘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배치하는 방법이 얘가 보이게 일반 전표를 여는 이런 방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각외로 많아요. 한 2개 이상 될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날짜를 아무 때나 찍고 들어가서 다른 날짜 가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대손이라고 쳐볼게요. 대손 엔터 딱 치니까 뭐 충당금 맞네요. 상으로 갈게요. 상 이렇게 하니까 딱 2개 뜨죠.
맞죠? 그래서 위에 있는 대손은 835번 대손이라고 해서 여기 835번 대손이라고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들어가네요. 맞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기타의 대손상비는 954번이라고 해서 영업이에요. 800번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800번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고 900번 때는 영업의 비용이 됩니다. 900번 때는 영업의 비용.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대손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매출 채권 외의 대손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손 충당금. 자, 대손 상각비는 두 개로 쪼개졌고요. 아까 대손 충당금 보셨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대손 충당금 상당히 많은데 걔는 그냥 소속이 있을 뿐이고 사실은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종류가 하나. 소속이라는 말은 마일리지 통은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격은 마일리지 하나밖에 없어요. 개념은 얘는 두 개고 얘는 한 개인 거예요. 한 개. 근데 소속이 다를 뿐이에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돼지저금통, 받으러옴에 대한 돼지저금통. 돼지저금통이 여러 개인 거고 내용은 똑같아요. 마일리지 충당하는 거예요. 대손을 예상하고 미리 인식하고 적립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제가 적어놨네요. 근데 이제 대손을 예상을 해서 마일리지 적어놨죠. 여러분들이 술집에 가가지고 저기 내 이름 적혀있는 돼지저금통을 봤어요. 그거는 누구 거예요? 현재 입장에서는 내 거죠. 내 건데 걔를 부채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산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뭐 내 거라고 했으니까 자산이에요. 자산. 그 돼지저금통은 자산이에요. 내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시험장 가면 자산이 안 써. 왜 그러냐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금방 뭐라고 했냐면 대손 충당금은 자산이라 했는데 왜 시험장 가면 틀리느냐. 얘 태생이 자산인데 오른쪽에서 태어나요. 태생이 왼쪽에서 태어나야 되는 게 자산의 이제 원칙인데 얘랑 기억 한번 해보시면 대손 충당금이랑 감가상각 누계액이 태어나는 것이 왼쪽에서 태어나요. 그 왼쪽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마이너스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에서 태어난다면 이 자산을 제가 마이너스 자산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자산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 마이너스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플러스에서 없어져요. 태생이 여기서 태어났다가 저기서 사라져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합니다. 자산의 차감 계정. 또는 이제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평가성 항목이랍니다. 평가성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보여드렸어요. 위에가 A고 여기가 B면 얘는 A-B라고. 그 마이너스 B가 얘입니다. 용어가 지금 세 가지 용어를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말을 세 개나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자산. 자산의 차감적 계정과 맞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니까 차감이 맞죠. 그리고 그 위에 자산을 평가하는 형식이에요. 밑에가 더 클 수가 없는 거죠. 개념상으로는. 원을 평가하는 거이기 때문에 원보다 숫자가 더 마이너스 A-B인데 마이너스 B가 더 클 수는 없는 거지. 그 말이 평가상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거에 대한 평가상 항목. 보충법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10리터를 채우라고 엄마가 10리터를 채우라고 저보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8리터가 채워져 있는 거야. 자, 10리터를 채워야 되는데 8리터가 채워져 있는 거야. 몇 리터만 더 넣으면 되죠? 2리터만 더 보충하면 되죠. 2리터만 더 그래서 얘를 보충법으로 사용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12월 31일 결산일 날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10리터를 채우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 이미 몇 리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2리터만 더 채우면 돼요. 그런데 거꾸로 10리터를 채워야 되는데 12리터가 있는 거야. 그럼 2리터를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 그것이 마지막 결산 문제로 나올 확률이 100%예요. 100% 나와요. 그 문제가. 안 나올 수 없을 만큼 100%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자동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는 이해를 하시되 실기는 아주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기는 아주 쉬워. 자,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강조했습니다. 제가 800번대. 얘는 이제 기타의라는 글이 붙고 얘는 몇 번대? 900번대.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900번대를 쓴다. 기타의 대손삼각비를 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대손의 회계처리입니다. 대손 충당금 고려 X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마일리지가 현재 없다라고 생각 받아들이세요. 마일리지가 현재 없다. 자, 지금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고 가정할게요. 외상 매출금 5만 원이 횟수 불능되었다.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이렇게. 대손 처리하는 거 한번 볼게요. 내 손에서 외상 매출금은 떠나가죠. 떠나가니까 인, 아웃. 아웃 시키고, 이해가죠? 여기에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외상 매출금 쓰고 여기에 대손 상비 쓰면 끝! 끝. 문제 되게 쉽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미수금이라고 나오면 요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기타의 대상 끝. 이게 본 형태입니다. 본 형태. 되게 괜찮죠? 본 형태는 얘가 본 형태. 세 가지를 조금 기억해야 되는데 본 형태는 외상 매출금 내보내고 대손 삼각비 처리하는 게 본 형태입니다. 뭐가 달라졌죠? 대여금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대여금 거까지 써야 되죠. 대여금 왼쪽에는 기타의 대손삼각비. 시험에는 얘가 잘 나오지만 얘가 나오면 잘 틀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설정입니다. 이제 기억을 해야 할 두 번째 설정. 설정이라는 말을 한번 이해를 좀 한번 해보시면 세팅한다고 보시면 돼요. 세팅. 말 그대로 평상시 대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딱 세팅하는 거. 세팅하는 방법은 이제 차변에 대손 삼각비를 주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적립시켜 놓는 겁니다. 대지수 저금통에 지금 돈을 넣을 거예요. 자, 설정하는 분계는 제가 나중에 이제 설정하는 분계는 감가상각도 똑같아요. 설정하는 분계는 대손삼각비, 대손충당금이에요. 대손삼각비, 대손충당금.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 다음 퇴직급에는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예요. 이렇게 제가 설정을 3개를 이렇게 좀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설정이라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3개 나와요. 딱 3개. 요거 대손삼각비, 대손충당금. 옆에 뭐로 끝났죠? B. 오케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뭘로 끝났죠? B.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왼쪽에 가고 오른쪽에는 무엇인가의 마일리지 형식으로 쌓는 거예요. 이게 설정입니다. 제가 말하는 설정. 설정 3개, 3가지 그냥 시리즈니까 그냥 같이 대손삼각비,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막 세트로 같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 나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얘네들 빼냈으면 돼요. 대지저금통에 돈이 마일리지 됐으니까. 그래서 외상매출금에 대해 2만 원 대손을 예상하다. 아직 떼인 건 아니고 떼일 것 같다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현재. 닭고기를 9,000원어치는 쓴 거지만 1,000원은 지금 쓴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쓰는 비용 형식을 갖게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이 문제의 의도는 2만 원만큼 마일리지 쌓자라는 뜻입니다. 2만 원만큼 마일리지 쌓는 방법은 대손삼각비 2만 원, 대손충당금 2만 원 이렇게 건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 현재 이 문제는 현재 마일리지가 얼마 있다? 12,000원 있다. 자, 무슨 법?
오케이. 2만 원을 적립할 건데 12,000원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림 그려지죠? 얼마만 더 써면 되죠? 8,000원만 더 설정하면 돼요. 8,000원만 더 설정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대손삼각비 얼마? 8,000원. 여기는 대손충당금 얼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일리지 저금통에 넣은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차이 한번 볼게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대손충당금은 얼마인가? 자, 여기에 현재 적립된 대손충당금은 얼마인가? 2만 원, 2만 원. 맞습니까? 여기에 적립된 대손충당금은 얼마인가? 여기만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내 장부에 재무상태표를 열면 똑같이 2만 원 설정되어 있고 똑같이 2만 원 설정되어 있어요. 질문 다르겠습니다. 이때 들어간 비용은 얼마인가? 2만 원. 이때 들어간 비용은 얼마인가? 그렇지, 8,000원인 거지. 문제는 금방 제가 드렸던 두 가지 형식의 문제가 나와요. 현재 적립된 마일리지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말은 마일리지로 안 나오죠. 현재 적립되어 있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올해 처리된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그때는 2만 원, 얘는 8,000원.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죠. 오케이? 자,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는 대로 오버가 있는 거죠. 2만 원까지 해야 되는데 2만 5천 원 되어 있는 거. 그럼 5천 원 뭐 하면 되죠? 버리면 되죠. 버릴 때를 역분계한다고 합니다. 설정 역분계를 하면 되죠. 이해갑니까? 설정 역분계하면 얘가 이제 어디로 오는 거죠? 차변으로 가서 소멸됩니다. 대손충당금은 이 질문 한 번 더 해볼게요. 대손충당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에 들어갔을 때 대손충당금이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대손충당금 여기 있었죠. 무슨 말인지 지금 표정을 보아하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재무상태표를 열잖아요. 이렇게 열었을 때 재무상태표 모양을 걸었을 때 이 모양이 아니구나. 우리 책 모양. 요 모양으로 볼게요. 우리 책에는 요 모양이죠. 자, 요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이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자산이에요. 우리 재무상태표 배웠을 때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자산이에요. 대손충당금은 여기에 적혀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요?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일단 이렇게 존재를 하고 다시 여기 말씀드리면 대손충당금은 여기서 태어납니다. 자산인데. 근데 여기서 소멸이 되는 돈이 얼마 소멸된다고? 5,000원. 자, 지금 상상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상상이 되게 중요해. 설정 분계는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여기까지 됐죠?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역분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대손충당금. 여기는 오케이. 정답이에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정답이에요. 이 정답을 깍 머릿속에 넣어놔야 지금부터 안 헷갈려요.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이 설정 분계고 설정 취소 분계는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프린터랑 다르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를 제가 해명해 드릴게요.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상각비 써도 정답이라고요. 정답이라고. 자, 저는 지금 남자잖아요. 남자 화장실 가요? 여자 화장실 가요? 남자 화장실 갑니다. 제가 분장을 했어요. 치마도 입고 립스틱 바르고 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화장실 어디로 가야 되죠? 그래도 남자 화장실 가야 되죠. 왜? 나는 남자니까. 그래서 대손상각비가 대변으로 가면 분장을 합니다. 뭐라고 분장하냐면 이렇게 분장을 해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손 삼각비랑 대손 충당금 환입이랑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대손 삼각비가 대변으로 가면 대손 삼각비 써도 되고, 자, 써도 되고는 대손 삼각비 써도 된단 말이잖아요. 대손 충당금 환입 써도 돼요. 제 말 이해했어요? 헷갈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충당금 환입과 저는 대손 삼각비랑 똑같은 놈이라 그랬는데, 충당금 환입을 나중에 되면 똑같은 놈이라고 안 하고 충당금의 마이너스라고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아시겠죠? 충당금 환입은 그냥 대손 삼각비일 뿐이에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대손 삼각비는 800번대예요? 900번대예요? 자, 기타의 대손 삼각비랑 비교해 볼게요. 기타의 요 앞 페이지에 있었어요. 대손 삼각비와 기타의 대손 삼각비. 대손 삼각비는 800번대예요? 900번대예요? 얘는 그럼 몇 번대예요? 그렇죠. 800번대지. 똑같은 놈이니까. 다시 대손 삼각비와 기타의 대손 삼각비가 있죠. 기타의 대손 삼각비는 몇 번대죠? 900번대죠. 그럼 얘도 오른쪽 갈 수 있잖아. 그럼 얘 오른쪽 가도 이름이 기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이 아니라 걔도 오른쪽 가도 대손 충당금 환입이에요. 그럼 걔는 몇 번이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환입이 800번대도 있고 900번대도 있단 말이잖아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손 삼각비라고 봤을 때는 대손 삼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도 있고, 기타의 대손 삼각비는 지금 900번대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대손 충당금 환 해볼게요. 환 이렇게 여기는 900번대밖에 없네요.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 다른데 회사 코드에 따라 다른 회사 코드 안 들어볼게요. 이런 데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보이네요. 맞죠? 대손 충당금 환입이 한 놈은 800번대고 한 놈은 900번대가 보이죠? 이야기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잘 이해하시면 얘는 대손 삼각비가 화장한 겁니다. 얘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가 화장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기억할 게 설정이랑 취소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정이랑 취소. 자, 설정.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나중에 배울 거 제가 미리 치는 거예요.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름 되게 길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게 실무에서는 그냥 퇴충이라고 합니다. 퇴충. 이름이 기니까.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이쪽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비용이 이쪽에서 있어야 설정. 얘가 일로 왔어. 얘가 일로 왔어. 그러면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취소 분계. 여기서 생각 당연히 취소죠. 근데 이쪽에 대손 삼각비 안 쓰고 대손 충당금 환입 쓰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야기. 그럼 선생님 그냥 하나만 쓰면 되지. 나는 그냥 대손 삼각비 그냥 취소할래요. 요거 안 쓰고 얘 안 쓰고 그냥 대손 삼각비 쓸래요. 하지만 이론 문제 얘가 나와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실기에서는 대손 삼각비 써도 무방하다 이 말이야. 제 이야기는. 아니면 여기에 마이너스 2만원, 마이너스 2만원 이렇게 써도 돼요. 숫자 자체에 마이너스 써도 상관없다고. 그것도 정답이라고. 여기를 그냥 대손 삼각비 마이너스 5천원, 대손 충당금 마이너스 5천원 이렇게 써도 정답이에요. 분계 쪽에서는 되게 유연해요. 근데 이론 문제에서는 딱딱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딱딱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어려운 거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10,000원이 회수 불능되었다. 그럼 일단 외상매출금은 실제적으로 아웃된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요건데 지금 현재 이제 개념을 한번 잡으셔야 돼요. 내가 현재 저금통에 마일리지가 있고 내가 수중에 돈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대지 저금통부터 먼저 쓰고 모자라면 돈 쓴다. 이런 개념을 가야 돼요. 이해가죠? 그럼 현재 마일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바로 비용 쓰겠습니다. 대손 삼각비 10,000원. 자, 요번에 잘 보세요.
자, 현재 외상매출금 만원, 10만원 내보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지금 팩트는 10만원이 회수 불능됐어요. 자, 여기 들어오는 거. 지금 대지저금통에 돈이 얼마 있는데? 얘부터 쓰면 되지 뭐. 그럼 여기 들어가는 답은 대손 충당금 10만원이 정답이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요. 현재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 현재 쓴 비용은 얼마인가? 0. 하나도 안 썼잖아요. 대손 상각비 얘가 10만 원이고 얘는 0. 비용 한 번 하나도 안 썼어요. 이해가죠? 오케이. 이제 다음 문제가 이제 잘 나오는 문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대지저금통 2만 원을 먼저 쓰고 그 다음 비용 쓰는 형식이에요. 그냥 답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요거 이해하셨습니까? 시험에는 얘가 잘 나와요. 시험에 얘가 잘 나와서 그러면 현재 마일리지가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대손 충당금을 먼저 쓰고 모자란 비용 쓰는 겁니다. 질문. 현재 남아있는 마일리지는? 빵원. 현재 쓴 비용은? 8만 원. 자, 1, 2, 3라고 했을 때 시험은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시험은 얘가 제일 잘 나오는데 잘 틀리는 놈은 연마가 잘 틀려요. 왜 잘 틀리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정작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얘네들을 답을 가리고 요 세 개에 대해서 답을 쓰시오라고 하면 얘를 잘 틀린다고. 왜 그런지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닭고기가 지금 10만 원짜리야. 10만 원짜리 닭고기를 사야 되는데 마일리지가 15만 원 있는 거야. 이해가요? 지금 이런 개념인 건데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대손 충당금 15만 원 쓰고 고민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닭고기를 사는데 마일리지가 많아. 쿠폰이 많아. 그럼 남겨놓으면 되는데 쿠폰을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다고. 요거 접근할 때 얘부터 먼저 없애야 얘가 답이 좀 소홀하게 나오는데 얘부터 먼저 쓰는 사람들이 있죠. 대손 충당금 15만 원 쓰고 외상 매출금 10만 원 쓰면 여기 5만 원 어디에 써야 되지? 고민한다고. 이게 틀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10만 원만 쓰고 5만 원 남겨놔야 돼요. 이해했죠? 이 부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지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만났어요. 내놔. 뭐 한 거죠? 회수. 그 회수하면 여기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이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외상매출금 5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했으니까 왼쪽에 현금 5만 원 쓰고 이해가죠? 대손 상각비 처리했던 놈 취소시키면 되죠. 그래서 전액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었다라고 되어 있죠. 대손 상각비를 쓴 것을 취소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죠. 외상매출금은 이미 내 손에서 떠났으니까 외상매출금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비용 처리한 놈을 취소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얘가 안 나와요. 시험에는 단기에라는 말이 안 나오고 전기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전액 뭘로 처리했죠? 지금 현재 개념은 이런 겁니다. 내가 닭고기를 시켰어. 이해가죠? 닭고기를 오늘 2마리를 시켰는데 한 마리는 마일리지로 샀고 한 마리는 내 돈을 주고 샀어. 카드 결제까지 다 했어. 근데 모두 끝났어. 근데 닭고기 온 2마리가 정작 보니까 좀 요리가 좀 덜 된 거야. 그래서 항의 전화를 한 거지. 항의 전화를 하니까 아저씨가 지금 이 이야기 잘 들어야 돼. 아저씨가 그러면 그거 2만 원 그거 공짜로 드세요. 이렇게 한 거야. 실수. 자, 공짜로 드세요 했는데 그럼 돈은 어떻게 줄 건데 했더니 돈을 환불해 주려고 하니까 직접 기사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배달비도 들고 하니까 그냥 당신 마일리지로 적립해 놓을게요. 다음에 시키실 때 제가 그 2만 원어치를 안 쓰고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죠? 취소를 할 때는 대손 충당금으로만 한다. 아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던 돌아온 5만 원에 대해서 마일리지 적립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대손 충당금은 오른쪽에 태생이에요. 대손 충당금을 적립시켜줬어요. 자, 단기에 처리를 하면 단기에 대손 상각비 처리했던 놈을 백시키면 되는데 전기에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놈이 돌아올 때는 무조건 마일리지로 충당해요. 그런데 시험은 100% 얘만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시험에는 얘만 나와요. 그래서 오답으로 여기에 대손 삼각비 쓰시면 안 돼요. 시험에는 100% 이쪽으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전기에 대손 처리한 놈이 회수될 때는 무조건 마일리지로 충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일리지로 충당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죠. 이론 문제. 거래처 파산 등으로 지급한 능력이 상실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회계 공부 하나도 안 했다라면 이 단어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맞죠? 파산, 지급, 상실, 채권, 회수 이런 용어 자체가 힘들잖아요. 근데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 며칠 공부했지만 며칠 했지만 그래도 좀 들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듣는 게 중요한 거야. 거래처 파산해가지고 돈 날라갔고 지급한 능력이 상실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를 대손이라고 한다. 대손 처리 대상이 아닌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뭔데요, 근데? 받은 거니까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요, 그냥 부채를 다 잡으면 답이에요. 그냥 부채. 얘는 내 거를 떼일 수 있는 건데 남의 거 떼인다는 말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잘 나와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산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셔도 답은 나옵니다. 어렵다 하죠? 뜯어볼게요.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외상배출금의 대손 상각 B는 얼마예요? 비용이 얼마냐라고 했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가볼게요. 지금 현재 마일리지가 얼마 있죠? 3만 원이 있습니다. 마일리지 3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외상배출금 2만 원이 불능됐어요. 그러면 대변에 외상배출금 보내고 3만 원 안에 있는 놈부터 쓰는 거야? 비용을 쓰는 거야? 마일리지 분점을 써야지. 마일리지 썼어요. 쓰고 남은 놈이 얼마 남았는데? 만 원. 그 중에 5만 원에 대해서 1%를 또 설정하래. 자, 설정.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설정. 얼마 더 설정한다면 1%라는 말은 이렇게 공 두 개 가리면 돼요. 얼마 설정이라고?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요 두 번째까지는 대손상각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마일리지만 2만 원 딱 떼써서 만 원 남았는데 얼마 설정이라고? 얼마 더 설정해야 돼?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답이 되죠.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마일리지 3만 원 있었고 회수 불능이 됐으니까 외상배출금 내보내고 대손 상각비 하나도 안 썼죠. 대손 충당금으로만 2만 원을 까서 현재 만 원이 남았는데 5만 원 설정해야 되니까 4만 원 더 올리려면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대손 상각비만큼 즉 4만 원만큼의 비용이 더 발생되죠. 그래서 비용은 4만 원. 문제에서 현재 남아있는 마일리지는 얼마이냐라는 문제도 나와요. 되게 웃기죠. 다 필요 없죠. 마일리지 문제 나오면 마지막 거만 읽어도 돼요. 어차피 5만 원 설정해야 되는 거니까 마일리지는 무조건 5만 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20일 파산으로 외상배출금 날라갔습니다. 외상배출금 날라갔으니까 아웃됐으니까 위치는 여기 들어오고 맞죠? 마일리지 있는지 먼저 볼게요. 마일리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얘부터 땡겨 쓰고 얘가 가장 잘 나오는 거야. 땡겨 쓰고 그 다음 여기 뭐 쓰는 거야? 그래서 고민할 때 대손 삼각비인가 기타의 대손 삼각비인가를 좀 고민해줘요. 여기에 다 뭐 쓰면 된다? 대손 삼각비 나머지 금액 적으면 되겠죠. 맞죠? 오케이, 여기에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매출 채권과 대손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